천만 장애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백만 장투닷컴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투라디오의 고민남 상담소의 주인공 김천만입니다. 네, 맞습니다.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3억 원씩 사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옥션 기울이는 김천만 맞습니다.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는데요. 하긴 방송을 준비하는 오늘이 입동이니까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날씨보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을 더 춥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그룹 삼성 SDS의 상장 소식이 바로 그것인데요. 회사 하나가 상장하는데 춥긴 왜 추워? 대박 날 거니까 따뜻해야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삼성 SDS의 상장이 우리를 춥게 한 것은 상장 이후에 그 향방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아주 깜깜하고 차가운 현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대성통곡을 하게 될 거라는 그 현실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134대 1이라는 놀라운 청약률, 그리고 거기에 몰린 개인의 돈만 해도 15조 원,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나 반면 이 SDS가 얼마의 시초가를 형성할 것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얼마의 가치를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몰라서 말을 안 하는, 아니면 알고도 말을 못하는 그런 복잡한 현실, 그런 현실들이 우리를 더 춥고 또 한 번 더 춥게 만들고 있는 현재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투닷컴은 고민 끝에 SDS에 대한 저희 장투닷컴의 다양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들려드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정답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담론들이 형성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저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장애투자 전문방송 장투라디오가 준비한 100번 토론, 장투닷컴 특별기획 SDS 어떻게 볼 것인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백입니다. 장애투자에도 영혼이 있다면 대세 상승까지 기다리는 인내와 어떤 구라빨에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 정확한 투자 정보를 포착하는 현명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장외 주식은 가장 완벽한 투자 수단이라는 생각입니다. 장외 투자의 모든 것, 장투닷컴. 네, 장투닷컴 특별기획 100번 토론, 안되면 100번까지 토론한다는 100번 토론 특별방송 SDS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장투닷컴의 쟁쟁한 애널들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투닷컴 모든 자료를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시고 분석을 해주시는 우리 날카로운 곽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투닷컴 리서치 센터 곽병철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부리부리한 눈매가 멋진 우리 장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장 박사님, 참고로 박사학위를 따신 건 아니고요, 그냥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박사라고 부르죠. 안녕하세요, 장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장투닷컴 리서치팀의 장영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투닷컴의 터줏대감, 항상 여의도에 나가 계신 여의도 특파원 테리우스 특파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만 던지는 남자 여의도 특파원 테리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한 3개 정도 던지셨죠? 다 아주 영양가 높은 그런 이슈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준비하기 전에 세 분들 모여서 SDS에 대해서 사전 브리핑처럼 저희들이 의견을 나눌 때 아주 쟁쟁한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나를 번쩍번쩍 세우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요. 자, 우선 처음 우리 테리우스 특파원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SDS 상장, 자, 여의도, 대한민국 금융 증권의 중심 여의도에 나가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SDS 상장에 대한 여의도의 반응,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SDS 상장에 대해서는 여의도에서 기본적인 반응은 되게 관심이 높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오픈되지 않고 어떤 언론이나 어떤 뉴스나 루머나 네. 이런 직접적으로 숫자화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기대치가 네. 너무 높아져 있어가지고 네. 마치 무언가에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농락당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락당하고 있다. 그 표현만으로도 굉장히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갈까요? 다 던지고 가셔야죠. 자, 우리 곽 팀장님, 개인적으로 SDS 상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솔직히 SDS의 상장에 대해서 되게 이제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뭔가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논리가 저는
어느 정도 좀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긍정적인 말로 포문을 여셨고요. 자, 피식 웃고 계신 우리 장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일단 SDS는 이제 어떤 아까 테리우스 특파원이 얘기했던 부분처럼 네. 이제 숫자화되지 않은 여러 가지 상승 요인이 존재하는 건 맞지만 네. 어쨌든 이런 숫자화된 예. 현재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수치들로 봤을 때는 네. 보수적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의견, 보수적인 의견, 그리고 농락당하고 있다는 표현. 이게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이 찬반, 그리고 중립 내지는 또 다른 의미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흥미진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의 방식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서로의 질문에 대해서 말을 자르고 들어가셔도 되고 반론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다만 주먹 다짐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우리 곽 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장투닷컴 파워 분석에서 명령이다, 무조건 매수해라 라는 글을 쓰셨는데 삼성 SDS를 매수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삼성 SDS를 쭉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추적을 해보니까 이 회사가 성장한 배경이 삼성그룹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더라.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미 그 삼성그룹 자체가 글로벌 회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삼성그룹을 통한 캡티브 마켓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네.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삼성그룹 내에서 IT 섹터에 포함되는 종목이 총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이 좀 안 좋은데요. 그 반면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7%대로 높다라는 부분에서 네. 만약에 삼성그룹주 펀드 내에서 만약에 종목 교체를 한다라고 한다면 삼성 SDS를 편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단 이 회사의 그 대주주 일가 지분이 19% 정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이 삼성 SDS의 기업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네. 전제가 되더라. 왜냐면 대주주 일가 지분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좀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곽 팀장님의 매수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 장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아까 전에 방금 막 3가지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삼성그룹이라는 캡티브 마켓을 통한 안정적 성장, 네. 이거를 말씀을 해주셨고, 네. 두 번째는 어떤 영업이익률 7%로 이제 어떤 그런 펀드가 있다면 종목 교체 차원에서 수급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삼성 SDS의 기업 가치 상승이 어떤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이제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지만 네. 두 번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네. 이제 어떤 그 지금 삼성 SDS가 크게 영위하는 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네. IT 서비스 부분하고 그리고 물류 BPO 부분이 있습니다. 네. 먼저 IT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공공 부분 어떤 참여가 점점 축소되고 있어서 네. 이제 이 삼성 SDS 내에서 비중이 이제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비중이 줄어든다? 예. 대신 이제 물류 BPO 부분은 네. 이제 향후에 점차적으로 이제 증가할 것으로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떤 삼성 그 계열사, 특히 삼성전자 네. 이런 해외 부분의 어떤 네. 물류 BPO 부분을 네.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물류 BPO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1.7%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제 비중이 커진다. 네. 그러면 영업이익률 7%가 아니라 네.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은 감소할 소지가 좀 있다.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테리우스 특파원이 이제 삼성 SDS에 다니는 후배를 한번 만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도 출장 굉장히 많이 다녔잖아요. 물류팀에 있다 그랬는데. 네, 얘기 듣기로는 네. 너무나 그 우선 첫 번째로 삼성 SDS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가 너무 강했고, 네, 네. 그리고 해외도 많이 다니시고, 네. 완전히 회사에서 그만둘 때, 네. 들어갈 때까지 네.
본인이 열심히 가시게. 그런 거 보면 삼성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입사하면 완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일체 주식에 관심이 없고. 네. 참 대단한 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인 의견, 뭐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우리 곽 팀장님 그리고 장 박사님 이야기에서 자, 삼성 SDS를 매수하자고 하는 곽 팀장님 의견에서 우리 테리우스토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선 삼성 SDS 같은 SDS라는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회사를 네. 한번 그 전에 어떤 스토리를 좀 갖고 있었나라는 부분들을 아까 먼저 정리를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뭐 시작은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또 이런 IT 부분에서 집중이 한번 딱 됐을 때가 뭐 98년도, 97년도 그때 사실은 유니텔을 하던 회사가 삼성 SDS거든요. 아, 옛날에 그 유니텔.co KR 하던 네네. 그 회사. 그러니까 뭐 다른 애들은 도스 방식으로 다른 애들이라고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하이텔이나 천리안이나 나우누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은 도스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네. 완전 도스 화면처럼 이렇게 접속하는 방식인데 유독 유니텔만 디자인적인 부분을 되게 강조해서 네. 사실은 그때 당시 느낌은 그때는 띠띠띠 하고 전화로 접속하는 방식인데 그걸 다 로딩 받으려면 너무 느렸거든요. 01410인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느낌 뭐냐면 이거 삼성 그룹 분들만 쓰라고 이렇게 한가 보다. 네. 거긴 내부는 빠른가 보다. 그래서 호응은 사실은 그때도 순서로 따지면 사실은 뭐 거의 꼴등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현대그룹에서 신비로라는 서비스를 비슷하게 했는데 그렇거든요. 네. 지금 남아있는 데가 사실은 나우누리라는 한 군데가 예. 중간에 이제 뭐 나우콤이라는 부분으로 바뀌고 네네. 아프리카 TV를 터트려가지고 네. 사실은 현재까지 있는 거지. 네. 그러면 지금 제일 핵심이 되는 유니텔을 갖고 있었던 네. 삼성 SDS는 어떤 흐름을 갖고 가져왔나.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생각을 한 거예요. 오. 근데 그 중간에서 성공 사례는 많지만 네. 스스로 뭔가를 창출해가지고 성공을 했던 사례보다는 네. 이것저것 하다가 실패해서 결국은 다른 것들을 그냥 가져와서 인수합병을 하는 그런 어떤 히스토리가 더 기억에 남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이 보여주는 것들은 뭐 성공이나 선대 뭐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이후에는 어떤 성공이라는 테마보다 사실 실패라든가 뭐 다른 제3자 도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여튼 우리 곽 팀장님께서는 삼성의 매출처라든가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IT 분야의 경쟁력, 그리고 그 지분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매수에 의견을 주셨고, 또 장 박사님은 특정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 그리고 우리 데루스투파우는 업력을 좀 보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SDS가 좋은 기업인가요? 좋은 기업이라고 보는 건 이견이 없나요? 좋은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 좋은 기업은 아니다. 아니죠. 뭐 지금도 사실은 마음만 먹는다고 좋은 기업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삼성그룹의 백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목적만 갖고 이걸 해야겠다라고 어떤 판단이 내려지면 되게 좋은 구조로 사실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밭이 뭐 말 그대로 뿌리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 회사다. 근데 지금 아니요. 제 네. 생각에는 네. 지금 그 시대 자체가 네. IT 시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IT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그 정보 지배력을 확보하는 회사가 가장 강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 SDS 성장 자체가 네. 삼성그룹의 모든 정보들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가공하고 아니면 어떤 시기에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적시적소에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회사는 좀 맞다라고 보는 근데 거죠. 너무 삼성그룹에 어떤 의존도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요즘은 현대기아차나 다른 어떤 그룹들은 보면 되려 그게 문제가 되니까 어딘가로 합병을 시켜버려서 이런 구조를 좀 하는 것 같지 단독으로 보니까 계속 어떤 그룹사에 뭔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더 육성을 해서 어떤 부분으로 키운다 또 볼륨을 뭐 더 훨씬 더 높인다 라는 부분들에서 우선 숙제가 되게 많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요 근래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라는 게 사실은 뭐 구매 대행 서비스 이게 사실은 삼성그룹주라고 해가서 나와서 되게 이슈가 되고 주가가 좋았는데 결국은 그 주인이 결국 인터파크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어떤 그런 이슈들에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먼 큰 구조 어떤 네. 뭐 계속 말씀하셔도 됩니다. 손으로 했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 두
우리 리서치, 우리 곽 팀장과 장 박사님 하는 동안에 우리 특파원은 옆에서 스마트폰 정보 검색을 하셨어요. 굉장히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미안합니다. 여기 다 나와 있네요. 네. 지금 보고 읽으시는 거예요. 장투닷컴 보고 읽으시는 거예요. 어쨌든 삼성 SDS는 그러하다. 근데 뭐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나 수익을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의존도가 줄어들지만 않는다면 꾸준한 수익은 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장 박사님. 예. 오히려 곽 팀장님하고는 조금 다른 의견이신데요. 예. 삼성 SDS에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한다는 이야기를 아주 자주 하셨어요. 예. 그 요인이 어떤 건지, 그리고 거기서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이거는 짚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일단 아까 전에 그 말씀 다 하셨듯이 네. 일단 좋은 회사라는 거에는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좋은 회사다? 예. 기본적으로 일단 이런 말을 좀 하기는 좀 뭐하지만 좀 같은 회사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거는 이거는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좋은 회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아무도 그렇게 변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이제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하죠. 네. 감독님 이 부분 지워주세요. 이거 잘라야 돼. 네, 안 지우실 것 같아. 예, 일단 어떤 이런 긍정적인 부분하고 네. 부정적인 요인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상존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보자면은 국내 1위 IT 서비스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연평균 한 22% 정도 높은 매출액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 한 37%, 차입금 의존도 1% 등 우수한 재무 안정성과 더불어서 유동 비율 240%, 당좌 비율 237%등 네. 풍부한 유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고요. 공모가 대비 높게 형성된 장외 주가가 SDS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포인트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일단 네. 아까도 제가 기본적으로 얘기했지만 현재 네. 이제 기업의 내재 가치, 그러니까 숫자로 드러나는 부분, 네. 그런 기초 체력 자체가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부분하고, 네. 물류 부분 그 글로벌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4에서 5%인데 네. SDS는 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BPO 부문 매출을 더 향상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네. 이러한 낮은 어떤 영업이익률이 어떤 전체적인 기업 마진의 어떤 정체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업이익률이 낮다. 그게 부정적인 요인. 예. 그러니까는 이제 정체될 것이다. 네. 예. 그러면 긍정적인 포인트, 뭐 국내 1위 연 22% 성장, 재무 안정성, 높은 장외 주가가 긍정적인 것이고 예.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게 부정적인 건데 그 부정적인 게 긍정적인 걸 다 덮어버릴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방금 막 또 얘기했지만은 네. 기초 체력이 일단 부족하다는, 그러니까 숫자로 드러난 부분, 네. 그 부분이 일단 낮다는 거, 그거하고 방금 막 영업이익률이 계속 정체될 거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 유통 가능 수량이 네. 지금 그 적지 않은 수량에 참여하는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 과연 SDS의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을 더 부각해서 볼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때 회의적인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평가하는데 외국인들 시각 무시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SDS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했는데 예. 좋아질 기업은 아니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제 말처럼 잠깐만, 마음만 먹으면 특파원 잠깐 마음만 계시죠? 먹으면 좋게 만들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네, 네, 좋게 네. 만들 수 있는.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네. 예, 이거는 어떤 이 장 박사 예, 조심조심 얘기해야 돼. 어떤 네. 리서치 팀장의 어떤 네. 의견 부분을 조금 인용을 하자면은 네. 이제 약간 서비스 업체다 보니까 네. 서비스 어떤 그런 단가가 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표준이라는 예, 표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산정이 이제 자유롭다는 부분이 좀 부르는 게 값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향후 방금 막 이제 테리우스 특파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이부 회장님이 마음만 먹는다면
SDS를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박사나 좋아하나 봐. 이런 생각도 좀. 우리 정부장님 세 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2대1인데 지금 그러면. 자, 우리 패션맨 미소를 짓고 있는 우리 곽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참 말씀도 잘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뭐 삼성 SDS가 단순하게 이렇게 단순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정보를 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우위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 하고 있는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거를 이제 삼성전자가 맡고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 그 다음에 가전, 네. 이런 부분들을 맡고 있는데요. 네. 지금 삼성이 하고 있는 큰 그림 중에서 하나가 이제 스마트 홈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스마트 홈이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가지고 그 집안 내부를 전부 다 통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걸 하려면은 어떤 솔루션이라든지 무선, 네트워크 이런 부분을 담당해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거를 삼성 SDS가 담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만들기는 전자가 만들고 SDS가 그럼 전자랑 SDS랑 그냥 합쳐버리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모바일 헬스케어 네. 이쪽인데 그 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그 모바일 그 헬스케어 제품을 별도로 만들잖아요. 근데 네. 삼성은 원래 지금 모바일 기기 중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데 네. 그 스마트폰 자체가 이제 헬스케어 제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그 헬스케어 제품을 가지고 이제 측정된 그런 생체 정보들도 다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네. 그 사람한테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또 삼성 SDS가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뭐 SDS가 단순한 그냥 정보만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네. 그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은 회사고요. 그러면 장 박사님이 영업이익률이 낮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곽 팀장님 이야기는 말씀으로는 앞으로 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도 더 올릴 수 있고 더 커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걸 꼭 SDS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시점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상장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SDS를 갑작스럽게 좀 상장시킨 부분에 네. 어떤 이유들이 각자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뭐 어떤 증여를 받는 부분에서 재원이 뭐 네. 진짜 천문학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그렇겠습니다. 있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맞추기 전에 뭐 SNS랑 합병하고 막 이런 부분들도 나름 어떤 짜여진 틀 안에서 사실은 그러면 요번에 발행을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떤 이런 발행사 그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성과를 100% 이상 했다. 맞죠. 그렇겠네요. 여기서 그냥 끝내고 어떤 여기서는 이제 완만하게 어떤 이게 이제 어떤 흡수나 편입되는 부분으로 정리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요. 자연스럽게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뭐 아까 SDS의 업력이라든가 히스토리 그리고 현재의 모습이라든가 아주 중장기는 아니겠지만 단장기 뭐 가까운 미래에 대한 비전 정도 예측도 해봤는데 특파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곽 팀장님. 신주 발행 없이 이번 공모에 전량 구주로만 했습니다. 그죠? 네. 왜 그렇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네. 그 SDS 분석할 때는 그 신주 발행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랬었죠. 네네. 그랬었는데 이제 이번에 전량 구주 매출했고요. 네. 그때 당시 이제 신주 매출했을 때는 단순히 그냥 상속세 마련, 네. 상속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대주주가 어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좀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제가 어제 밤에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냥 그런 부분으로 좀 결론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삼성그룹 내에서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그 본인 자녀들에게 뭔가 물려준다라는 네. 차원에서 본다면 그 이건희 회장께서 삼성전자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놨잖아요. 네. 키워놨기 때문에 그러면 물려줄 기업도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같이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물려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이 됐고요. 네. 그리고 뭐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일단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좋은 의미로 삼성 SDS를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실제로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네. 삼성그룹 내에서 IT 섹터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이 5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서 삼성전자는 올해 실적이 꺾여요. 네. 매출 실적이 꺾이고 그 다음에 전기하고 삼성테크윤도 지금 역성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게 삼성 SDS하고 삼성 SDI 이 두 가지 기업인데요. 네. SDI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영업 손실을 달성했고요.
근데 올해 그게 이제 회복하는 수준. 근데 이제 회복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마진율 자체가 1%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아주 마진이 박한 수준이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그 반면에 삼성 SDS는 기복 없이 네. 올해도 성장하고 올해도 한 매출액 8조 7천억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년 대비 한 24% 정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한 7.7%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일단 매출도 성장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익도 내는 그런 SDS가 내가 준다면 좀 좋은 걸 주는 느낌이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럼 결국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 네, 그렇죠. 부모의 네. 마음. 네. 그 테러스토건 여쭤볼게요. 그럼 만약에 이번 이 작업에 만약에 신주를 발행했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또 지분적인 부분도 나름 생각했을 거고.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세자녀 중심으로 갖고 있는 그 이건희 회장님의 세자녀 중심으로 갖고 있는 지분들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다 보면 예. 그런 계산을 충분히 하고 나서 신주 발행 자체가 안 되겠다. 네. 그럼 어떤 주도권을 잡거나 앞으로 뭘 하는 부분 또 우리가 모르는 앞으로 전개되어 있는 그 단계별로 그런 상황일 때 분명히 많이 났을 거다. 시나리오가 몇천 개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뭐 머리 좋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죠? 뭐 우리 장 박사님 같은 사람 100명, 1000명 계시고. 장 박사. 그 어쨌든 구주 공모로는 그런 복잡한 계산들이 있었을 것이다. 혹시 이 신주 발행 없이 전량 구주 공모 진행한 것에 대해서 혹시 장 박사님 뭐 코멘트 하실 게 있나요? 예,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좀 했는데요. 그 삼성 SDS가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 신주 발행을 좀 할 줄 알았었어요. 이제 왜냐면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제 근거가 이제 지난 5월달에 이제 그 삼성 SDS 전동수 사장님 이 이제 이번 상장을 계기로 글로벌 ICT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신주 발행을 외면하고 구주 매출 방식으로 상장을 진행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상장을 선택했다라고 분석이 되고요.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편한다는 거죠? 지배구조를 그러니까는 어떤 이런 구주 매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러니까 지분을 희석을 시키지 않겠다. 그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좋게? 그러니까 이재용 사장, 부회장, 그분이나 어떤 기존 주주들한테 조금 유리하게끔. 기존 주주들한테 유리하게끔. 알겠습니다. 여튼 지금 뭐 신주 발행 없이 전량 구조로 공모를 진행했다 이 부분. 뭐 테러스토가 뭐 한마디 더 하실 것 같은데 표정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슈 던질 때도 잘 모르신다더니. 다 짜증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신주 발행 시 전량 구조로 공모를 진행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참 이대감, 난 장외 투자는 모르. 비상장 주식이 뭔지도 모른단 말이오. 박대감. 그렇지만 내 장투닷컴은 알고 있어이다. 비상장 투자의 모든 정보 이 손 안에 있어이다.